자,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할 테니까 수의전 등등해서 거기 가서 볼 만한 게 경순왕릉, 왜냐하면 고려에 귀부했잖아요. 이렇게 갖다 바쳤지. 그래서 경순왕릉 있고 수의전 있고 그 다음에 해음원이라고 개경하고 그때는 남경이죠, 한양이. 그 사이에 그 관리들이 쉬어가거나 머무는 그런 해음원이 있습니다. 삼척 가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아까 처장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수요답사, 목요 강좌 수요답사를 패턴으로 해서 왕릉답사는 가능하면 거의 반나절로 할 거예요. 동부문 같은 데는 행사가 10시에 딱 시작하고 모여라가 9시 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지만 그 뒤를 이제 왕릉 찾아다니는 거는 오후 반나절로 거기 재향을 보러 가거나 하는 거는 그 시간에 맞춰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복기방에서도 강화도 왕릉 4곳 다음 달에 제가 4월이나 5월에 한번 갈 겁니다. 그때도 또 많이 시청하시고 또 전기답사에 좀 먼 거리 가면서도 거기에 볼 게 있어요. 태실 같은 거 더군다나 제가 꼭 챙겨볼 거거든요. 태실. 그 다음에 이제 재향이 가까운 날짜에 있는 건 이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70제 있습니다. 70 청와대 옆에 뭐 관심 있는 분 가보시고 5월 3일 날 첫 번째 일요일 날은 종묘제례 춘계죠. 춘계 종묘대제가 있고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전에 그 진도를 제가 못 나간다는 전주 얘기 조금 하고 다음 주에 전주 가는데 전주는 어디를 가냐 하면 이게 전주 시내 지도인데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간 건 저 위에 여기쯤 있어서 조경단이 조금 위에 있고요. 건지산에 나머지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바글바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개념이 약간의 걷는 코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평지인데 오목대, 이목대만 약간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언덕 위에 그래서 오목대 갔다가 육교 건너가서 이목대 갔다가 쭉 벽화망을 지나서 내려가면 한병루를 보고 전주 향교를 보고 전주 한옥마을을 조금 갈팡질팡 구경하다가 경기전에 들어가서 여기 유료입니다. 유료. 경기전하고 조경묘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은 조선 사고, 전주 사고가 있어요. 그다음에 예종 태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진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어진이 얼마 동안 어진을 못 봐. 원본 국보. 그거는 지금 이쪽 어디에 있는 그 전주 박물관에서 무슨 어진 전시회를 하는 것 같아. 거기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전통성당. 요건 뭐 왕릉하고 관계없지만 그래도 여기 간 김에 풍남문. 이게 옛날 전주 읍성의 남문이죠. 그 다음에 전라가명. 그 다음에 객사인데 풍패지관이라고 형판이 걸려 있습니다. 요 위에 조경단, 그 전주 이시의 시조묘, 사실은 묘가 아니고 단은 묘를 못 찾을 때 설치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있는데 갈 때마다 그게 잠겨 있어가지고 요번에는 제가 전주이시 그 종친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도착하면 와서 문을 열어주겠다고 그래서 이런 게 다 맨파워죠. 제가 이제 그동안 쌓인 노하우고 연락할 때가 있고 그 연락을 받아줄 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전주는 조선왕실의 뿌리라고 하는데 전라도라는 뜻이 전주 나주에서 줄임말이거든요. 전주입니다. 그래서 전라간영이 있던 곳이고 조선왕조 전주이시의 발상지죠. 그래서 지금 그 조상묘가 있고 이성계 어진이 있고 그래서 여기 조경단입니다. 조경단. 이 안에 단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실묘가 없을 때 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금성대군도 금성단이죠. 단. 그 다음에 이제 조경묘는 사당묘였잖아요. 사당묘.
요거는 조경단은 따로 있고 건지산에, 요거는 시내에 경기전과 조경묘가 있는데 경기전은 이태조 어진을 모신 곳이고 조경묘는 이분들의 사당입니다. 사당이고 단이고. 전주성이 대화재가 나가지고 관찰소 홍락인이가 새로 지었어요. 그랬는데 남문하고 서문의 이름을 풍남문, 서문을 폐서문 그랬는데 물론 북문, 동문도 있는데 이건 뭐 관계없고 이 풍하고 폐가 뭐냐면은 풍패지향 한고조 유방이죠. 항우한테 이겨서 한나라를 세운 고조, 한고조 유방이 풍패지향, 풍패에서 태어났다고 자기 고향을 풍현, 태현이 유방의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한 왕조를 세운 임금의 고향을 풍패지향이라고 합니다. 그걸 따다가 여기에 풍패지관, 이건 관청이기 때문에 객사의 관자를 써요. 풍패지관이라는 현판이 크게 걸려 있어요. 이 스토리를 모르면 이게 왜 걸려 있는지 몰라. 심지어 못 읽어 이게 뭔지. 좋은 말이네. 그러고 그냥 풍패지관, 한 왕조가 시작된 그런 고향, 그 창건주에 그런 뜻이 자부심이죠. 그리고 이거 풍남문, 지금 4개 문 중에서 요것만 남아 있습니다. 풍남문. 그리고 경기전은 태종 때 지었는데 이성계 어진을 모시는 곳이니까 나머지 사실은 조경단하고 조경묘는 영조 때 또는 고종 때 가서 그 쉽게 얘기하면 조상들 바로 모시기 운동을 한 거예요. 후손 입장에서. 영조가 야 거기 시조 이한의 묘를 좀 찾아봐라. 못 찾는 거야. 묘를 못 찾았어 결국. 그래서 사당만 지은 거예요. 그럼 사당을 짓자. 사당을 짓고 그 지역에 거기에서만 특별 과거를 봤어요. 사당 완공 기념으로. 근데 원하는 장원급제가 안 나왔어. 누구? 이씨하고 김씨가 안 나온 거야. 이놈들이. 이한이 이씨잖아요. 부인이 경축 김씨야. 그리고 부부를 모시는 사당을 지어놓고 그 기념으로 과거를 봤는데 그 성씨에서 급제자가 안 나온 거야. 한 번 더 해. 그래가지고 얘는 나올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당만 지었는데 다시 세월이 흘러서 이때는 고종 때죠. 시조 묘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상소가 빗발치는 거예요. 이제 유생들이 그마다 짜고 치는 고들이죠. 상소 올려라. 그래서 역시 여기서 못 찾았는데 영조가 역시 못 찾아. 그래서 그냥 재단을 쌓아라. 그래가지고 재단을 쌓고 고종이 어필로 대한조경단비라는 비석을 세웠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 안 열어주고 밖에서 보면 비강만 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대한자가 들어가면 벌써 대한제국 뒤에 들어가는 말이죠. 그리고 목조 유업이 태조 주필 유지비도 이때 고종 때 다 세우는 거예요. 목조가 살던 곳,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주필 말을 잠시 메어놓고 머물렀던 곳, 그 비석을 세웠거든요. 이게 이목대, 오목대입니다. 조경단은 아까 저기 나온 대로 전체 경치이 이게 꽤 크죠. 꽤 큰데 담을 둘러싸고 요게 이제 단이고 요게 비각이에요. 대한 조경단 비, 요거는 조경단, 요 단이 여기에 작게 둘러치고 있고 홍사람이 요걸 우리는 들어가 볼 수 있다. 고종 때 이렇게 세웠다. 그 다음에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전가, 경기전. 그리고 경기전 입구에 하마비가 있는데 이건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하마비 중에서 대리석 재질이고 2마리의 사자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마비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니라 지차비
게하마 이곳에서 다 내려라. 지차 여기서 게하마 에브리바디 말에서 내려라. 잡이 잡스러운 놈들은 들어오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앞쪽에 경비전이 있고 뒤쪽에 조경묘 사당이 있어요. 요거는 뭐 사당은 열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위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목대, 이목대가 있는데 이 오목대, 이목대가 5와 2가 아니고 요거 오동나무 오자고 요건 백꽃 이자인데 요것도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황실에서 성역화 사업으로 고종 때 좀 굳힌 거죠. 설왕설래 하던 거를. 오목대는 이성계가 황산대첩 그 계백장군이 쌓은 황산벌이 아닙니다. 황산대첩은 고려 말에 제일 문제가 외국이에요. 외국. 이게 그냥 뭐 몇십 명이 와서 이렇게 약탈한 정도가 아니고 막 예를 들어 배도 막 500척 전쟁급이죠. 이 정도면 수천에서 막 이렇게 수천 수만의 외부들이 우리나라 동서남해안을 들어와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려 말에 제대로 효과적으로 방어한 게 우리가 그때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화포가 드디어 나와. 우리나라는 이 화포 전투가 이순신도 화포 전투로 이겼잖아요. 외구들은 확 부닥쳐가지고 올라타서 백병전으로 싸우는 개념인데 우리는 붙기 전에 포로 부시는 개념입니다. 이 화포가 개발돼서 그래요. 여기서 전투에서 이겨서 아주 박살이 나요. 그래서 외구들이 다 내륙으로 배를 버리고 내륙으로 다 들어가서 막 휩쓸고 다녀요. 내륙을. 그러다가 남원 지역에 남원 아래 여기서 만나서 마지막 대결전을 벌인 게 황산대첩입니다. 여기서 이성계가 대승을 하죠. 그래서 고려조에 이성계의 명성이 확 떨쳐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성계 하는 거죠. 이 황산대첩 이걸 모르면 이게 여기서 계백이 싸웠나 뭐 이런다고. 역사 모르면요. 요새 그 왕산암 영화 있잖아. 뭐 1,300만을 지금 넘어서서 막 지금 막 이제 끝을 모르고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또 에피소드가 있냐면 그 영화를 보고 나오는 학생 둘이 하는 얘기를 듣고 누가 글을 쓴 거야. 기가 막히다고. 야, 그러니까 저 죽은 애가 사도세자지?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둘이 모르는 거야. 맞아. 역시 억울하게 죽었네. 막 그러고 있어요. 이거 모르면 여기서 계백장군 얘기한다니까. 이 황산대첩 하면. 그래서 거기서 대승을 거두고 올라오면서 자기 고향이니까 전주에서 이씨 친족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거기서 대풍가라는 그 한고조 유방이 읊었던 그 야심 가득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포부가 있는 그 대풍가를 읊어. 정몽주가 눈칠 채 이놈이 이런 나라를 세울 야심이 있구나. 그래서 정몽주는 다시 남고산성 그 전주가 전라도의 전주는 아주지만 후백제 견훤이는 후백제의 도읍으로 정했죠. 전주를. 그래서 전주에 4고사가 있어요. 전주에 동서남북 4고사, 동고사, 서고사, 남고사, 북고사가 있어. 그 견훤이가 그 자기 여기에 전주를 도읍으로 정하고 후백제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안녕을 비는 그런 절을 방해각으로 세우고 남고산성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올라서 걱정돼 이렇게 했다는 거지. 정몽주가. 그 얘기가 지금 저기 오목대 가면 있어요. 거기는 오동나무 옷자고 지금은 정자를 잘 지어놨고 아까 얘기대로 주필비가 서 있죠. 그 다음에 이목대는 그 길 건너에 사대조 목조 이한사 할아버지가 살던 곳인데 목조 대왕이 옛 터다 살던 곳이라는 비가 서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래 자리가 아니고 그
그 자리에 철로가 났다가 철도가 철폐되면서 도로가 나가지고 원래 자리에서는 옮겨진 자리다. 그래서 옮겼다는 비석도 서 있어요, 옆에. 그래서 요거 두 개도 아주 전주에서는 전주 시들한테 유명한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삼척에 가면 그 4대조, 지금 이분이 살던 곳이잖아요. 목조 이한사. 4대조, 3대조, 2대조, 1대조는 다 함흥에 계셔, 지금. 묘가. 능이죠, 이름은. 5대조는 삼척에 있다고요. 여기는 제가 4월 4일에 간다는 건데, 5대조는 왕으로 못 모셨어요. 4대까지만 모시거든. 그래서 5대조는 그냥 양부 장군이고, 할머니는 부인이신데, 삼척에 있어요. 요거는 할아버지며, 요거는 할머니인데, 할머니면은 도로에서 가까워. 할아버지면은 거의 한 4, 50분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금강소나무 숲길. 그래서 제가 걷기로도 베스트다. 너무 멋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배구 금관의 전설. 조금 나중에 꾸민 느낌도 있는데 뭐냐면 흰소, 그 다음에 금으로 된 관, 4대조, 아까 그 이한사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모시고 간 거지, 오조니까. 가서 오조가 돌아가셨어.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디다 지내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스님이 동자를 데리고 탁 앉아가지고 마치 자기 드러나는 식으로, 야, 여기에 묘를 쓰면 임금이 나와. 근데 소 100마리를 잡아서 제사 지내고 황금으로 관을 써야 돼. 그리고 휙 사라졌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머리를 짜는 게 소 100마리를 100배짜리 또 같은 배가 아니냐.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 흰소를 끌고 왔대. 그걸로 제사 지내고 금으로 된 관이 없으니까 귀리가 황금색이래. 우리는 귀리를 못 봤어요. 황금색 맞는지 몰라 나는. 그래서 귀리로 관을 싸가지고 황금관에 대치를 해서 4대 후에 이성계가 왕이 됐다는 전설. 이 대구 금강 전설. 근데 조선에서는 인지내는 전까지는 함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4대조 다 살아계시잖아요. 목조, 육조, 도조, 한조가. 살아계신 게 아니라 묘가 있잖아, 능이. 전주는 풍패지광이지만 함흥은 풍패지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임진왜란 이후에 송강정철이 이 5대조 묘에 관심이 없었어. 그때 조선에서는. 근데 송강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를 갔죠. 그래서 관찰사 입장에서, 도지사 입장에서 보고를 해서 5대조 묘를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5대조 찾으면 뭐해 하는 식으로. 그랬는데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말하죠. 이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 조선 땅에는 족보 문화가 갑자기 붐이 불어요. 사대부마다 족보 만들고, 그 다음에 조상 묘소 찾기를 막 열풍같이, 비석 찾기, 뭐 지석. 그 다음에 사당에는 4대 봉사인데 5대조, 6대조, 막 시조묘 이런 묘를 찾는 분위기가 돼요. 야, 우리도 이걸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전주의 시조묘, 조경단, 그다음에 요거 5대조 이런 걸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 때 삼척의 묘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또 뭐가 오냐면 포상을 바라고 너도 나도 막 제보가 몇십 건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애가 안 됩니다. 신빙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고종 때 와서 비로소 이 영경묘, 중경묘가 정리가 되고 딱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 반론이 많죠. 묘비도 없고 상속도 없고 근거가 뭐냐?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저거를 찾은 사람이 꿈에 봤다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또 인근이 이런 거예요. 그 꿈도 가끔 맞더라 뭐 이러고 어떻게 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정이 됐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길에 웃지 못할 우리나라 최고의 미인송이 여기 있어요. 이거예요. 딱 울타리 하나, 이 미인송. 산림청 주관으로 금강소나무 중에서 미인송을 찾았어. 얘가 뽑혔어. 그래가지고
법주사 앞에 있는 정의품성하고 웨딩을 올렸어. 산림청장이 주례를 보고 삼척시장하고 보훈군수가 양가 부모 나와가지고 이거 올렸어요. 그래서 이 미인송하고 그 정의품성의 형질을 교배해서 그 안에 후계목이 나와서 지금 여러 군데 있어요. 장자목이라 그래가지고 남산공원에도 있고 어디 나무공원에 가면 꼭 있어. 장자목. 그래서 아주 해피엔딩이 될 줄 알았어. 근데 난리가 났어. 생 난리가. 왜? 정의품성 부인이 있었어요. 어떡하냐 이거. 법주사에 정의품성이 있죠. 멀지 않은 곳에 정부인성 소나무가 있어. 이 마을 사람들이 머리띠 두르고 나온 거야 이거. 실화해 실화. 멀쩡한 부인 놔두고 웬일이냐고 이래가지고 막 신문에 나고 그래가지고 산림청장이 막 난리가 났어. 이렇게 결혼식까지 시켜줬으지. 이거 제가 그래서 법주사 갈 때 꼭 이거 돌아가서 이거 보여드립니다. 이 스토리 얘기해 주려고. 네. 이 서울이라고 멀지 않아요. 이혼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여기서 또 교배를 시켰어. 그래가지고 정부인의 자식이 더 늦게 나왔어. 그래서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진짜 큰일. 지금 이거 사람으로 말하면 칼버림 나고. 그죠? 그걸 막 대대적으로 미인송을 뽑아가지고 혼례를 올리고 막 이 동네가 난리가 난 줄은 모르고. 재밌죠? 이런 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법주사 갈 때 꼭 여기를 들렸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정부인송이에요. 정일품이면 정경부인이고 정이품이니까 정부인이야. 그 지게 맞는 부인 명칭이에요. 어디다 대고 지금 뭘 웃기는. 그다음에 이제 4대조는 함흥에 있죠. 거기 목조, 익조, 도조, 환조 다 요 얘기는 다음에 진도 나가면 하겠습니다. 자, 전주 갈 거 잠깐 제가 미리 맛보기로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좀 많이 까먹었네.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될 진도.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웃어보고 해야 재미있고. 지난번 그 여주 신륵사 답사 가서 내가 이렇게 뒷걸음질을 하다가 비석을 보고 뒷걸음질을 하다가 밟을 뻔한 게 있었어. 버섯. 그래서 내가 사람이 먹는 음식물 식품류 중에서 제일 야한 게 버섯이다. 못 알아들어. 버섯 그러면 제일 야하잖아. 버섯이 야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버섯도 종류가 있잖아. 무슨 팽이버섯, 그거 다 모아놓으면 다 버섯. 아, 버섯. 그 지난번에 그 얘기했더니 아주 막 몇 사람은 뭐 한동안 못 일어나더라고. 거기서.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우리가 그 두꺼운 교재 있죠? 아직 거기입니다. 두꺼운 교재인데, 자, 조선왕릉의 분포도 우리가 이제 이거 다 가볼 거예요. 내년까지 요것만 못 가보죠. 북한에 있는 것 중에. 저거를 제 당대에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략 이런 게 다 단능이고요. 그 다음에 국의 능은 같이 부르죠. 태당능, 선정능, 번인능 이런 식으로 홍요능, 그 단능은 그냥 다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부르로 모여있는 게 동구능, 서오능, 서삼능, 하주삼능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지금 서삼능은 현재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서삼능은 항상 그 옆에 종축장이 있어요. 한우 종축장. 그래서 지금 그 동물들 구제역만 발휘되면 여기는 막힙니다. 지금 볼까요? 이게 티슈도 많죠.
요거 공부하시는 동안은 항상 국능 유족 공부를 수시로 열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 많이 떠요. 지금 능 40개는 이렇게 퍼져 있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 문제 1. 선정능. 선정능은 우선 조선왕릉 40기 중에서 시신이 없는 능입니다. 없어요. 훼손돼서 임진왜란 때 그 세 개 공문이 다 훼손이 됐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정능, 중종이죠. 정능은 이 두 분은 아예 없어서 부부인데 옷가지로 이렇게 대리 약식 장례 같이 묻어서 파발을 했는데, 여기는 알 수 없는 시신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종 임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선조 때. 그래서 그 중종을 모셨던 그 내관이나 궁녀를 다 살아있는 사람 모여가라 그래가지고 시신을 가서 보고 네 생각을 말해봐라. 그런데 기억이 없고 뭐 막 서로 얘기가 다르고, 그래서 그 시신은 지금 중종릉 뒤에 어디다가 잘 모셨대요. 그리고 거기도 그냥 빈 거야. 다 시신이 없어요. 훼손된 능인데, 그래서 그런지 문제가 많아. 제가 제기하는 문제인데, 선능은 성종하고 정연하고, 이게 중종의 생모죠. 이렇게 부부능이야. 떨어져 있죠.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능은 중종 혼자. 중종은 부왕비가 셋이나 있는데 세 번째 문종왕후 신출로 이렇게 혼자 있는 거지.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하고, 문제는 이렇게 공문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래서 한동안 여기를 삼능 공원이라 해서 공원, 그것도 세 개가 있다고. 삼능. 삼능이 아니거든요. 두 개의 능이잖아요. 근데 삼능이라 그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삼능이라는 말 자체는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여기 삼능초등학교 지금도 있어. 너 왜 삼능이냐 그러면 뭐 대답 못하지, 학생들이. 저 학교 나온 애들이 지금 다 성인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를 모르나? 이거 나는 빨리 고쳤어야 된다고 보는데, 삼능이라고 해, 지금도. 그 옛날에 여기 테헤란로를 삼능로라고 했어요, 그 전에. 테헤란로 정하기 전에는. 더 지금 기가 막힌 거는, 그동안 여기 2호선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 선릉역이에요, 여기가. 근데 원래 선릉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선정릉 이렇게 불러야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굳어졌어. 못 고쳐요, 그냥 선릉이. 근데 문제는 여기에 9호선이 생기고 이쪽에 수인 분당선이 생겨요. 그래서 수인 분당선이 여기 뭐냐? 여기가 선정릉역이야.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정릉에 가려면 문은 이쪽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빨라, 여기가. 여기서 내리면 한참 와야 돼. 여기서 내리면 빨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수인 분당선을 탄 사람은 저 선정릉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너는 선정릉역에서 내리면 안 되고 선릉역 가서 내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름을 제가 볼 때 잘못 정했다. 더 웃기는 거는 이 선정릉역 지하에 내려가면 플랫폼 가는데 벽에 모 대학 교수가 모자이크를 했는데 능 3개 그려놓고 삼능 써놨어요. 이때 지면서도 완전히 이거 무식한 거는데 너무 떳떳한 거지, 무식이. 그래서 제가 이거 역 이름 잘못됐다고 올렸는 민원도 냈는데 대답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치 왜 역 이름 바꿔달라는 그런 민원들 있잖아, 마을에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이게 이렇게 정하면 안 된다는 민원이었는데 이거 크게 잘못됐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이제 삼능이란 말은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 초등학교가 당당히 살아있어가지고 난 이 학교 교장한테 묻고 싶어. 삼능이 어딘가요? 여기 명칭 1 문제. 이 동의하십니까? 생각도 못해. 네. 여기 가보셔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 2. 능이 없는데 능력이 있어요.
교회선 원능역 혹시 아시는 분? 고향에. 교회선이 한동안 없다가 지금 복원됐죠. 그래서 일영, 송추, 일로 가는 게 교회선이에요. 옛날 젊은이들이 엄청 다니던 그 역입니다. 진짜로. 거기에 원능역이 있어. 한자도 능이야, 원능. 근데 이 원능이라는 지명을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거기 원당이죠, 원래. 원당에서 원자 따고 멀자는 곳에 소삼능이 있어서 능자를 딴 거야. 그래서 갑자기 있지도 않은 원능이 생겼어.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내리면 원능이 있는 줄 알아, 어디.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원능이 있어, 실제로. 어디 있냐? 동근릉에 있어, 동근릉에. 동근릉이 누가 있냐면 영조가 두 번째 부인하고 묻혀 있는 게 홍릉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영조가 두 번째 부인하고 묻혀 있는 게 원릉이고 동근릉에 첫 번째 부인은 서원릉에 혼자 묻혀 있어. 그게 홍릉이야. 그래서 동근릉에 가면 원릉이 있어요. 영조하고 15살 먹은 정순왕 둘이 손만 잡고 잤다는 그 부인하고가 원릉이야, 이게. 그 원릉이 실제로 있는데는 동근릉에 있고 저기 고양시에 원릉역이 있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 고쳐야 다시. 이게 왜냐면 세계유산이잖아. 어디 뭐 마을 뒷동산에 사대부 묘 이름이면 괜찮아. 이거 안 되거든. 하나 더. 노원구에 공릉동 있어요. 공릉동. 이게 무슨 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건 아예 없어. 이런 게. 공릉이. 이것도 마포구 말고 여기도 공덕이라는 지명이 있었대요. 원래. 그리고 태강릉이 있죠. 거기 태능과 강릉. 아까 중종을 호래비 만든 문정왕후하고 인종인가? 이렇게 둘이 모자가 묻혀진 곳이 태강릉인데 여기서 능자를 딴 거야. 그래서 공릉동 이름을 만들어서 지명을. 지금 공릉중학교, 공릉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또 공릉도 실제로 있어. 근데 요거는 한자는 달라. 요 공경을 공자인데 요거 파주 삼릉에 한 명의 딸이 공릉이야. 혼자 묻혀있죠. 예종비. 그래서 이 두 개 지명은 바꿔야 된다. 뭐로 바꾸는 아니 뭐로 바꾸든지 능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종묘 앞에 건축하는 거 가지고도 난리 치잖아. 세계유산이라고. 이름도 아마 그 모르는 사람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사도세자지 그래도 되니까 영어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원룸 갔다 왔다를 했어요. 오리진하고. 원룸이 사삼루가 원당하는 거지. 그래서 우선 명칭의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저한테 수업 듣는 분이 그래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돼요. 40개 능 외에 14개 원이 있는데 원은 세자가 왕이 못 되고 죽었거나 왕을 낳은 후궁이거나 뭐 이런 분들인데 요거는 못 통제되는 열어주지 않는 원이에요. 소경원, 서현세자, 명예원, 서현세자, 강빈, 임빈김씨, 숙빈출씨, 수빈, 유비, 휘경원. 그런 데는 안 열어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가보려면 여기 제향날 가면 된다. 제향날. 수기로 하고 이거 많이 열어줘요. 이런 데는 다 열려있죠. 그 다음에 능원, 묘인데 묘도 연산군묘, 광해군묘가 있는데 광해군묘는 잠겨 있어요. 연산군묘는 뭐 서울 둘레길 가다 보면 만나지만 광해군 또 생모, 성묘, 또 대빈묘, 성묘는 저기구나, 윤치, 해묘가 광해 생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오대조, 영경묘, 중경묘, 저 삼척에. 또 선조는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올리려고 해도 못 올렸죠, 끝내. 덕흥대원군. 근데 아버지 묘는 능으로 불러, 덕능. 4호선 종점 여기 지나서 덕릉 꼭에 있죠. 거기 덕릉이 있어요, 지금. 흥선대원군은 흥원, 아버지는 남영군묘. 유명하죠, 이거. 남영군묘. 그 황제가 들라온다 그래서 묘를 옮긴.
등등 하더니 묘도 많이 찾아볼 곳이 많습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조선 왕릉은 결국 돌아간 임금을 모시는 또 하나의 궁궐이다. 조선이 생각보다 518년, 19년 먹은 만이년, 횟수년 따라 틀린데 드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왕조죠. 27대 임금을 있었고 지금 얘기대로 능원묘로 구분이 되는데 42능에 14원. 이 묘는 뭐 기준의 두 개 따라서 다르니까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왕릉은 44기가 42기라면 북한에 2개가 있고 우리 남한에 40기가 있는데 묘로 된 게 2개가 있죠. 광해군하고 연산군은.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이 함흥에 있는 8령을 왜 안 따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목조, 입조, 도조, 한조. 왜냐면은 40개 능 중에서도 왕을 안 했지만 나중에 왕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은 빼고 그 사람들은 넣고 조금 어차피 북한에 있어서 세계유산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현황에는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풍수지리에 대해서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죽었으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명당에 묻혔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꽁떡이 모략의 풍수예요. 그 안에도 엄청난 모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또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왕릉을 어떤 식으로 세팅을 했는지 그게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지도 공부하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왕릉은 당신이 잡는 게 아니고 후대 왕이 잡는다. 내가 아무리 잡아놔도 후대 왕이 글로 안 모시면 못 들어가는. 지금도 똑같죠. 아들 불러놓고 야 나 죽으면 어쩌고 저쩌고 네 그냥 죽기는 하세요. 거기다 안 모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조선시대 왕은 폐위된 2명을 포함해서 27명이 있었고 왕비는 폐위된 2를 포함해도 40명이 있었는데 포함이 안 된 게 폐비가 있어요. 폐비 아예 아웃. 이게 연산군 생모와 장희빈 폐비죠. 완전히. 그 다음에 놀랍게도 보기가 있어요. 보기 쫓겨났다가 다시 리턴 5명이 있어요. 이거 우리 잘 몰라. 문종비, 문종비가 단종비, 네? 중종비, 숙종비, 고종비 5의 비가 아웃됐다가 다시 부활한 왕비들이 있어요. 이거 다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추존, 왕은 안 했지만 사후에 왕으로 올려진 거죠. 이성계 조상 4대조, 목조, 입조, 도조 합니다. 이때는 이분들은 2분은 부부가 능이 떨어져 있고 2분은 같이 있는데 능 이름은 다 각자 붙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8년이야, 8년.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른 내가 왕위에 오른 뒤에 내 아버지를 왕으로 만든 게 5이야. 근데 이 5에 넷은 세자였고 세자인데 왕이 못 되고 죽은 거죠. 하나는 세자도 아니야. 원종, 인조 아버지. 나머지는 다 세자였어요. 그 죽은 게 사도세자지 하는 게 장조잖아. 재밌는 데이터, 뭐 쓸데없는 거지만 한번 봅시다. 1번 10명 이상 부인 둔 왕. 부러워. 제일 많은 게 태종 이방원하고 성종이 12로 동률이에요. 중종이 12. 반면에 한 명도 후궁이 없었던 왕이 있어. 명종, 현종, 경종, 순종. 이 중에 명종은 엄마가 무서워서 못해. 자식이 많은 왕 순서는 여기 부인은 태종, 성종이 동률이죠. 자식은
태종이 29, 성종이 28, 한 명 많아. 태종이. 헷갈릴지도 몰라. 다 모이면은 네가 누구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은 왕비, 후궁 말고 왕비 중에서 세종비가 8남 2녀, 성종비가 7남 3녀, 동률입니다. 동률. 10명 낳았어요. 10명. 그런가 하면은 자식을 못 낳은 정비가 있어요. 정종비, 단종, 성종, 중종, 인종, 선조, 헌종은 정비가 자식이 없습니다. 왕비 40명 중에 왕을 2명 낳은 왕비가 있어요. 낳고 싶어 난 건 아니겠지. 비극이라는 얘기죠. 태조비, 신의 왕은 정종, 태종이잖아, 그죠? 세종비, 세조가 있어서 문종, 세조.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왕을 낳은 후궁, 후궁인데 왕을 낳았어요. 7명 있어요. 물론 실제 왕이 된 건 4명이고 추존된 게 3명인데 살아서 내 아들이 왕을 되는 걸 본 후궁은 하나야. 나머지는 됐는지도 몰라, 죽어서. 왕위에 가장 짧게 있던 사람은 인종 7개월, 가장 오래 있던 사람 영종 51년 7개월. 다른 사람 수명보다 더 오래 있었어, 왕위에. 왕비를 많이 낸 가문 청주환씨, 파평윤씨 5명. 그 중에 한 명에는 한 집에 2명이 나왔죠. 여흥민씨 4명, 청송심씨, 안동김씨 3명. 왕비를 많이 낸 가문. 왕의 세계를 한번 간략히 보면 우선 왕비가 뭐 부인이 10명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또 옛날에는 사대부도 일부 다체제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일부 일처 다첩제야. 부인은 온리 왕이야. 왕비도 둘을 동시에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왕비가 3시고 4시고 있던 사람도 온타임에는 항상 하나죠. 부인은 하나야. 일부 일처야. 첩을 용이는 거지, 첩을. 그래서 비빈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처첩이라고 그러고 왕은 비빈이라고 그런다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세자로 책봉되는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한 예비인데 여기 적장자 원칙이죠. 27명 중에서 적장자가 왕이 되면 7명밖에 없어요. 20명은 장남이 아니야. 그게 좀 또 여러 가지 암시를 하죠. 비극이 있었다는. 요 7만 장남이야. 근데 여기서도 시원찮아. 문종 그렇죠? 단종 그렇죠? 연산 그렇지? 인종도 그렇고 숙종 하나 좀 그럴까? 나머지 어쨌든 세자는 동궁이라고 얘기를 했죠. 동쪽에 있어서. 그래서 세자가 있는 건물도 동궁이고 세자를 부르는 다른 이름도 동궁인데 그 사람의 하루는 국왕 수업이죠. 그런데 세자가 쉽게 왕도 했다. 대리청정. 왕이에요. 왕을 한 거야.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자든 다른 사람이든 왕위에 오르면 조선의 임금은 만기 7년 모든 일을 다 관여해야 돼요. 임금이. 또 힘들어요. 만기 7년이래. 그 만가지 일을 임금이 하는 일이 만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뭐냐면 27명 중에서 살아서 왕위를 넘겨준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앞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되는데 요 사람들은 내가 살아서 다음에 왕을 넘겨준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 연산하고 왕위는 그냥 뺏긴 거니까 살아서. 그렇지만 나머지는 살아서 단종도 뭐 사실 양의 형식을 취했잖아요. 그리고 상황으로 있었잖아 한동안. 그래서 여기서 살아서 왕위를 넘겨준 사람입니다. 조선의 왕은 평균 44세. 평균 44세로 그 당시 뭐 전국민의 평균 나이도
이건 높지 않죠. 그래서 환갑잔치를 한 거지. 그리고 죽으면 묘호, 사당묘자입니다. 종묘에서 부르는 이름을 받았다. 왕의 이름을 보면 27명 중에서 이성계나 이방원 같이 이렇게 그냥 사대부에서 우리 이름하고 똑같이 일반인들처럼 부르는 사람은 딱 두 개예요. 이방원하고 단종이 이홍이에요. 둘만 그냥 일반 이름을 그대로 고집을 했어. 이방원은 바꾸라 했는데 안 바꿨대 본인이. 이성계는 바꿨어요. 이름 왕이 되고 단으로 성계를 단으로 바꿨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왕이라 거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왕의 이름 한자는 백성들이 못 써.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이 많이 쓰는 글자를 이름으로 쓰면 백성이 고달픈 거야. 다 바꿔야 돼. 백성들 이름도 바꿔야 되고 다른 어떤 명칭도 바꿔야 되고 기록도 못하고 북한에서 정문이란 말 못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 두 글자보다 한 글자가 덜 걸릴 거 아니야. 두 글자라면 두 배잖아.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잘 안 쓰는 이상한 한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은 가급적 안 걸리적거리게. 그래서 임금들 한자가 다 그래. 그걸 피휘라 그런다. 휘라 그러죠. 휘. 원래는 저게 죽은 사람이 휘. 그래서 이 휘를 피하는 거예요. 피휘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중국에서 당태종이 이름이 뭐예요? 이세민이야. 이 셋째하고 걸린다고 누가 이름을 바꿨어? 관세음 보살이 이름을 바꿨다니까. 관세음 보살이 이제 황제하고 셋째가 걸려. 이 셋째 빼. 그래서 관음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 피휘야, 피휘. 그러니까 임금의 이름을 쉬운 한자로 만약에 세 글자로 쓰면 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로 잘 안 쓰는 이름으로 쓴다. 그런데 임금도 성인 될 때 관리를 할 때 일반 사대부처럼 자나 허가 있었다. 그래서 임금도 받았지만 잘 쓰지는 임금이 된다면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주상 전하지 어이 뭐 홍제 낮은 보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호도 있는데 정조 홍제 숙정 소헌 뭐 이성계도 호가 있죠. 그 호가 있어. 그러나 쓰지는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시호를 붙이는데 시호 이 죽은 다음에 했는데 8글자를 붙여요. 근데 앞에는 명에서 내려준 두 글자를 앞에다 넣어. 10자가 돼. 그래서 세종대왕의 시호는 장헌, 영문, 예무, 인성, 명효, 대왕. 이 8글자는 조선에서 정한 거고, 요거 뒤에 건데 대왕이니까, 요거 명나라에서 내려준 거야. 그게 시호.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세종, 뭐 태종 하는 거는 묘호죠. 종묘에서 부르는. 종이나 조를 넣어서 부르는 이름. 왕의 이름이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사리함이나 지석이나 이런 데 보면 왕을 누구누구 왕 그때 만든 거를 무슨 대왕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5년 뭐 해가지고 이게 뭐 몇 년이다 하는 것은 이게 이 사람 사후에 정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재위 중에 임금에 있을 때 정할 때는 이 이름이 없죠. 그러니까 그 신라 때나 그럴 때 보면 경흥대왕 때이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때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묘호가.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김경흥이야 실제로. 그래서 그냥 경흥대왕 때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런 거를 이해하면 이런 걸 읽을 때 뭔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묘에 가면 정전에는 19실 서상제가 있죠. 서상제 서쪽. 여기에 태조 이성계가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또 이방원이겠지. 그는 정종은 일로 빠졌겠죠.
요거 보나마나 세종대왕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있고, 영령전에는 16실이 있는데 가운데 목조, 익조, 도조, 한조를 모셔놓고 지붕이 높죠. 그리고 요거를 뺀 나머지가 여기서부터 서상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이 영친왕, 이방자 여사, 16호시. 딱 맞았어요. 영친왕 들어가니까. 어떻게 알고 이렇게 개수를 맞춰놨는지. 놀랍죠, 그것도. 왕실의 장례는 국장을 지냅니다. 국장. 국가장례죠. 그래서 그 절차가 국조오례의 국가에서 5가지 그 예식이 있어요. 그 중에 국장에 대해서 다 절차를 기록을 해놨는데 임시 관청이 3개가 생겨. 임금이 돌아가면 국장을 치르는데 관청 3개가 빈전도감, 국장도감, 산릉도감이 생겨서 빈전도감은 빈소, 시신을 모셔놓은 그 빈소를 운영하는 임시관청, 국장도감은 장례식 준비를 하는 관청, 산릉도감은 등의 공사에서 꾸미는 역할을 하는 관청을 3개로 해서 서로 자기 일을 나누고 5개월쯤 걸린다. 국장이 대체로 능을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의궤에 자세하게 글과 그림으로 남겨놨다. 3개 이상이 기록이상. 그래서 한국 사람은 기록을 안 한다는 것은 일본 놈들이 뒤집어 씌운 누명이지 우리같이 기록 잘하는 민족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국장 나갈 때 그림을 다 그려놓죠. 길게. 발인 반차도 그래가지고 임금 행렬 또 정조가 화성에 가는 거 다 그림으로 다 돼 있잖아요. 누가 어디에 섰는지 다. 놀랍죠. 끝내라고 오나 보네. 50분 딱 됐는데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는 빈전의 제궁은 임금에 관은 제궁이라 그래요. 제궁하면 능 시신을 모신 빈전에 한 5개월 정도 걸려. 그래서 능이 어느 정도 다 됐어. 5개월 동안. 그러면 좋은 날 받아서 뭐를 한다? 발인. 이제 사녀가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산릉으로. 그래서 딱딱 거기다가 임금을 모셨어. 그러면 돌아와서는 임금이 흔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혼전이 생겨. 빈전이 없어지고 혼전이 생겨. 혼전에는 혼만 있지. 이제 시신은 없어. 그래서 혼이 어디 있느냐? 신주에 있는데 이때는 뽕나무로 만든다. 뽕나무 상자, 상목이라 그러죠. 상목. 그리고 혼전에는 뽕나무로 만든 신주를 모시고 3년상을 치른다. 3년상은 1년 뒤에 돌아가신 날에서 1년 되면 소상, 2년 되면 대상, 석 달 뒤에 담제, 담제는 벗는 제사예요. 그래서 3년상이라고 그러지만 27개월이다. 36개월이 아니고 12개월, 24개월, 27개월이면 탈상하고 어디로 간다? 요 혼전에서 탈상을 하고 종묘로 가는데 종묘로 모시는 것을 부묘한다 그런다. 부묘. 그러면 이 뽕나무 신주는 종묘 뒷산 어디다 잘 모셔서 묻어놓고 밤나무로 새로 깎은 신주를 아까 쭉 그 정전 영령전 보여준 그 칸에 배정받은 칸에 모셔놓는 게 부묘. 그리고 이름을 묘호를 받아요. 종묘에서 부르는 이름 세종이라고 합시다. 그건 이제 회의에서 정하겠지. 그럼 이때 비로소 3년 뒤에 세종이니 단종이니 단종은 뭐 특별한 경우고 문종이니 뭐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요게 왕실 장례 순서. 뭐 시신을 어떻게 5개월씩 모시고? 그 얘기 이제 여기 나와요. 바로 요거 나오는데 국장은 권력의 공백이 되고 다시 새로운 사람한테 넘기는 어떻게 보면 비상 상태죠. 그때도 계령이라고 해서 이거 계엄령이 아니고 같은 거지 사실은. 그때는 계령이라고 해서 계령. 그래서 새로 올라간 임금은 첫 행사죠 이게.
전임 임금의 장례가 후임 임금의 첫 행사야. 그래서 임금이 뭐라 그래? 자기를 부를 때 과인이라 그러죠. 과인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야. 과인, 부족할 과자야 이게. 응? 과인.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돌아가신 지 5일째가 되면 대령, 시신을 소령, 작게 포장하고 대령, 크게 포장하고 하는 것을 거치는 게 5일째야. 그때 상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상복을 돌아가시고 바로 입는 게 아니에요. 상복을 입는데 물론 그 전에 입는 상복은 있고 이때는 성복이라 그래서 갖춰진 상복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6일째에 임금이 즉위해요. 즉위. 그러니까 전임 임금이 돌아가고 6일째 되는 날 후임 임금 즉위식 사위라고 해요. 사위, 물려받은 자리. 사위. 그러면 5개월 동안 국장을 하는데 그래 그쪽에서는 공사를 한다고 쳐.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신 5개월 동안 그것도 만약에 여름이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빙고가 있어요. 빙고. 뭐 맞춰서 빙고가 아니고 동빙고와 서빙고가 있었잖아요. 동빙고 물론 둘 다 남아있진 않아. 이름만 남아있어. 동빙고는 국가 제사에 쓰는 얼음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작았고 서빙고는 일방적인 그냥 관청이나 그 대신들한테 논아주는 그래서 이거 꽤 컸어. 빙고가 있는데 빙고에 얼음을 보관하고 있죠. 한강에서 자르는 얼음. 그게 목빙고라는 설도 있어요. 석빙고가 아니고. 그래서 시신이 그 상할까봐 설빙을 해, 설빙. 이걸 알고 나면 설빙 팥빙수 먹으러 못 가. 설빙을 한단 말이야. 뭐를 하느냐. 우선 빙반을 만들어. 얼음으로 판판한 반을 만들고 그 위에 대나무 평상을 얹고 시신을 얹어요. 그리고 둘레에 미역을 쫙 둘러. 그게 얼음이 녹고 하면서 수분을 미역이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역이 눅눅해지면 다시 꾸덕꾸덕한 미역으로 바꿔. 그리고 눅눅해진 미역이 시중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상이 나면 시중 미역값이 폭락을 해요. 미역이 풀리잖아. 하루에도 몇십 장씩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중에 미역값은 폭락을 하고 그걸 국장 미역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냉온 장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했어요. 왕릉을 정할 때는 반드시 풍수를 봤는데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를 기본으로 해서 조산, 소조산, 중조산, 이 조상이라는 산줄기죠. 그리고 주산이 있고 그 다음에 혈 자리에는 묘를 쓸 수도 있고 집을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청룡도 외청룡, 내청룡, 백호도 외백호, 내백호가 있고 물길도 내수, 외수가 있어요. 이거를 배산임수라고 합니다. 뒤에 산을 두고 앞에 물을 두고 하는 게 풍수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답사를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 하면 답사 다니는 사람끼리는 괜찮은데 풍수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은 묘자리를 보는 사람들. 뭐 나치판 같은 거 들고 다니고 막 그래요. 우리는 풍수 보지 않는다. 대본답은. 그럼에도 아무튼 왕릉은 도성 십리 밖에 백리 안에 정하게끔 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십리 안에 너무 가깝게는 능을 쓸 수가 없고 백리가 넘어가면 임금이 친정을 못 하는 거야. 나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돌아와야 돼.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도록. 다만 영릉이라든지 장릉이라든지 개성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서 벗어나 있죠. 또 사도세자 능도 수원, 또 여주, 영월, 북한 사도세 윤건능은 정조가 명을 내렸죠. 수원은 한양에서 80m 어명이야.
그래서 80이 넘는다는 어명을 어기는 거야. 너 대드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지켰다는 설이 있어요. 우리가 풍수에는 바람풍 물수인데 장풍 독수, 바람을 막고 물을 가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상임수, 이거를 또 내가 실명을 못 밝히겠는데 누가 임산배소 그런 적이 있어요. 엊그저께. 실명은 안 밝히겠어요. 조금 아까 먼저 간 사람인데 없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요 사신이죠. 사신. 청명백호 주자평문. 모략의 풍수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모략의 풍수가 많은지. 그 다음에 무학능의 형태는 다양한데 대략 이런 형태가 있어요. 단능, 혼자 계신 능, 단능, 쌍능, 부부가 이렇게 좌우로 두 개, 또는 세 개도 있어요. 삼연능이. 삼연능은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어쨌든 쌍능, 삼능이 있고 합장능은 하나에 두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합장능. 사실은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합장에 같이 모신 건데 구분하는 거죠. 동원이간능은 이 지형상 이 능과 골이 달라. 다른 능에다가 썼는데 뿌리는 같다는 거예요. 동원의 이강인 거지. 뿌리는 같고 줄기는 다른 능, 동원이강능. 또는 동원의 상하를 앞뒤로 모시는 거예요. 대략 이런 형태로 조선 왕릉이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모략의 풍수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